안녕하세요. 춤추는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회계 세무 얘기보다는 클라이언트 대표님, 고객사 대표님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직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시행착오 많이 겪었고 겪고 있고, 사실 대기업이라고 안 겪는 거 아닙니다. 그 직원 관리가 어렵다는 거는 모든 대표님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오히려 돈 버는 것보다 직원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게 그냥 평균적인 의견입니다. 그 얘기를 할 거고, 이건 뭐 저도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해봤고, 뭐 70대부터 20대 다양한 연령대 사장님과 같이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실제 많이 합니다. 보통 술자리에서 많이 하죠. 첫 번째가, 일 잘하는 직원이 좋을까요? 내 마음에 드는 직원이 좋을까요? 이 질문이 공통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을 잘하는데 좀 삐딱해, 명쾌하진 않은데 어쨌든 내 말 잘 들어, 지시한 거를 열심히 하려고 해. 답은 없습니다. 사실 뭐 제가 경영학의 어떤 대가도 아니고, 규모에 따라 좀 달라요. 중소기업은, 자영업은 내 마음에 드는 직원이 더 좋다고 하고, 규모가 큰 기업들은 일 잘하는 직원이 좋다고 하는 게 평균적으로 나뉩니다. 일을 못해도 내 마음에 드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급여를 주고 성과를 내야 회사가 돈을 벌잖아요. 우리는, 모든 회사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성과는 역량하고 태도가 변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수백 분이랑 얘기하면서 공통된 겁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선 역량도 있어야 되고 태도도 중요한데, 더하기 같으세요? 곱하기 같으세요? 거의 대부분의 결과론적으로 이게 곱하기입니다. 더하기가 아니고 이제 곱하기. 왜냐? 역량이 뛰어나요. 더하기면은 이게 마이너스라고 하면 태도가 너무 안 좋아요. 막 횡령해요. 근데 본인이 역량은 뛰어나. 근데 횡령을 해. 안 걸렸어. 80이라고 더하기면 그렇게 되겠죠. 100의 역량이 있는데 횡령도 하고 아주 태도가 안 좋아. 그럼 마이너스죠. 큰 돈을 해먹진 않았어요. 그럼 80일까요?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태도는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모든 성과가 마이너스가 납니다. 어떤 기술력이 있거나 영업력이 있거나 영업권이 있거나 어떤 다양한 경제활동 속에서 안 좋은 의도를 갖고 있으면 회사에 피해를 되게 줄 수가 있어요. 직원들이. 역량과 태도는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태도가 마이너스이면은 성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당장 하루 이틀은 나오겠죠. 이 태도는 사실은, 이 태도도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 태도는 누가 판단합니까? 이 회사의 리더가 판단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방향을 절대 수용 안 하면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럼 당장 하루 이틀 모르겠지만 아무리 장기적으로 가도 성과가, 회사가 원하는 성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역량은 좀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 20입니다. 100점 만점에. 근데 태도가 100점이에요. 배우려고 하고. 200이겠죠. 곱하기니까. 역량은 뭘로 보통 이루어지냐면 지식과 경험입니다. 지식과 경험은 교육을 시키고 경험치를 많이 주고 공부를 같이 하면 늘릴 수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을 설득했다고 태도가 좋아질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이게 고민이냐? 당장 하루하루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수많은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특히 소기업들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직원들의 마인드를 고치시키고 뭐 연수를 보내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오늘 뭐 빵집이다, 빵을 구워야 되는데 언제 태도 따지고 언제 역량을 따집니까? 당장 빵 구울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빵을 구워서 빵이 나와야 돈을 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당장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역량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갈 땐 태도가 매우 중요하고, 이 태도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회사의 방향성이 맞아야 서로 시너지가 나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내 마음에 드는 직원이 좋다라는 게 보통의 이제 평균적인 의견이고, 근데 왜 대기업은 일 잘하는 직원이 좋냐면, 사실은 이 전제는 사장님이 리딩을 한다는 전제예요. 내가 우리 회사의 방향성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사업 계획을 다 끌어가는, 여기에는 회계 격리 직원도 필요하고 영업사원도 필요하고 뭐 관리 직원도 필요하고 제조업체면은 생산 현장의 근로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사장님이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규모가 커지면 혼자 관리를 못해요. 자료에 보니까 50명이 한 사람이 관리하는 맥스라고 합니다. 요즘 보통 학교에 20-30명 학생 수잖아요. 50명까지는 내가 이름도 알아, 얼굴도 알아, 이 사람의 성향도 알아.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리딩하는 거에 잘 따라오는 사람들로 50명을 채워야 됩니다. 5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나는 저기 제조 공장에 있는 1000명의 직원 다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격리부에서 보고해주는 회사 직원 1000명이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생산 라인의 뭐 효율은 어떻고,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분업화된 조직으로 크게 될 때는 일 잘하는 직원의 어떤 기여가 이제 많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가 좀 비슷한 건데, 주인의식 가지라고 말하잖아요. 주인의식. 요즘은 그런 얘기 많이, 주인이 하는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갖느냐. 너무나 100% 맞는 거고, 제가
좀 이렇게 사장님들 많이 특히 이제 사업한 지 10년이 안 된 분들 만나면은 저는 이제 15년이 됐으니까 주인의식, 열정 이런 걸 되게 강조를 하세요. 특히 스타트업 여러분들도 직장인이었을 때가 있고 저도 직장인이었을 때가 있고 돌이켜보면 열정과 주인의식을 기대는 거는 되게 위험하고 효율적이지 않고 그렇게 결론이 잘 난 회사가 제가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회사들이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냐면 주인의식이나 열정 이런 어떤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게 아니고 근로계약을 철저히 지키는 그 업무에 대한 대가를 주기로 우린 근로계약을 했잖아요. 실제로 근로조건을 명쾌하게 세분화해서 서로 계약한 대로 뽑아야 근로자는 아 내가 할 일은 여기서 여기까지구나. 이거는 최대한 잘해야겠다. 회사도 너가 할 몫은 이거다 라고 명확히 해줘야 혼란이 없습니다. 주인의식이나 열정을 하는 회사는 이런 거예요. 우리 일 많은데 야근하면 내가 보너스 더 줄게. 야, 우리 의리로 같이 잘 해보자. 물론 통계적으로 한 20명 중에 한두 명, 이게 본인의 자가 어떤 역량이나 어떤 성장 의지가 너무 충만한 분들은 이제 그렇게 잘 따라와서 정말 신복이 되거나 또는 저와 파트너가 되거나 이렇게 성장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 경험상 2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 확률로 5%입니다. 5%. 그럼 그렇게 20명, 19명의 시행착오를 겪을 거냐? 너무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컨설팅 할 때 그렇게 말을 해요. 근로계약서, 금액과 근무일수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업무를 할지 아주 디테일하게 쪼개서 그거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이렇게 입사할 때부터 서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걸 잘 해야 되고요. 근데 주인의식이 되게 위험한 거는 주인이 뭡니까? 권한이 있고 책임도 져야 되고요. 결정도 할 수 있는 게 주인입니다. 중소기업의 대표가 주인이죠, 회사에. 근데 주인이란 말을 조금 우리는 자꾸 계급하는 것처럼 느껴서 정서적으로는 그렇지만 대표가 권한이 있고 대표가 다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 대표가 결정하잖아요. 오너 대표가. 사실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누가 책임지겠어요? 특히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직원이 뭐 있으면 좋겠지만 그럼 책임도 져라는 거죠. 직원들이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여기 불이 났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임차한 회사가 책임질 거 아니에요? 건물주가 책임지든. 그럼 직원이 과실로 불이 났어요. 그 피해를 본 옆 건물에 뭐 어떤 건물주가 너 피해 보상해. 너 때문에 나 건물도 불이 붙었어. 그럼 회사로 하면 회사의 오너 대표가 책임지겠죠. 직원한테 우리 직원이 뭐 몰래 담배 피다가 불났어요. 전 책임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식은 정말 주인만이 가질 수밖에 없고 이거를 강조하는 거는 위험하고 실제 횡령 사건이 일어난 거래처들이 있어요. 횡령이 주인의식 가질 때 보통 발생하거든요. 구매가 제일 이제 횡령이 많은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뭘 납품하는 우리 회사에서 그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쪽은 저한테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뭐 밥도 살 거고 술도 살 거고 요즘 그런 문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근데 뇌물을 주네? 자 이게 제가 주인의식 없고 저는 진짜 나는 업무를 이걸 하기로 해서 입사를 했어. 그러면 돈을 주면 안 받죠. 또는 사장님한테 말하죠. 여기서 막 이렇게 상품권을 받아도 돼요? 권한과 책임질 사람이 그걸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도 안 질 사람이 그걸 결정하면 안 되죠. 잘못된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직원은 결정권자니까 내가 구매 담당이니까 접대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실제 있잖아요. 그런 걸로 뭐 구속도 당하고 징역도 살고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식 갖는 건 되게 어려워. 어떤 직원한테 회계도 맡기고 OTP도 주고 회사에 결제를 다 할 겸 다 몰아주면은 가장 위험한 겁니다. 돈도 내 마음대로 보내고 회계 점포도 내 마음대로 써. 근데 사장님은 난 믿어. 의리로 평생 자기가 주인의식 갖고 그럼 저 주인의식이 생겼어요. 회계도 내가 안 해? 사장님은 이 숫자 잘 모르네? 뭔가 생각이 욕심이 생기죠. 임플란트 하는 상장회사에 몇 천억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큰 회사가 그걸 모를까? 직원이 나쁜 마음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입출금 하다 보니까 입출금을 2번 했어요. 실수로. 진짜 실수로. 근데 사장님이 모르네? 아무도 모르네? 거기서부터 견물생심이라고 어떤 안 좋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볼 때 저희가 말하는 거는 직원한테 주인의식 강요하지 마시고요. 업무를 디테일하게 쪼개서 정말로 해야 될 업무를 시키고 정확히 시키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누가 어떤 일을 하고 돈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내고 내가 어떻게 그걸 체크할 거냐, 결정권자가 어떻게 체크할 거냐를 만드는 게 사장님들의 이제 사업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계약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나 주인의식, 의리가 거기에 가미되는 거 좋은 것이지 그게 먼저란 게 아니란 거를 이제 잘 알아서 사업을 좀 시행착오 없이 했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로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컨설팅 할 때 잘하는 회사는 어떻게 잘해요?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제 많은 회사를 봤으니까 이제 망하는 회사, 성공하는 회사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망하고 어떻게 하길래 성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